이슈 나우 오늘은 미국의 소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참 어렵죠. 그래도 기대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쇼핑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인데요. 특히 태풍 샌디가 갑자기 닥치면서 이번 소비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샌디가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는 등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 심리 개선세를 나타낼지 여부와 더불어서 수혜주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기자와 김대복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소비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지 미국 쪽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소매업체들이 영업 개시 시간을 앞당기는 등 이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매업체들이 영업 개시 시간을 앞당기는 등 조기 판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할인 체인 업체인 타겟은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리지 않고 추수감사절 당일인 22일 오후 9시부터 영업 개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완구 대기업 업체인 토이도 22일 오후 8시부터 영업을 개시, 지난해보다 1시간 빨리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통상 미국 소매업체들은 부활절 자정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업체인 갭도 추수감사절에 개점하는 점포 수를 지난해 1000점에서 11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 저가 우리 업체인 올드네이비 역시 감사절 당일에 문을 여는 점포를 기존 750개에서 78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파격적인 세일을 단행하는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토이는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 8시와 다음날 아침인 오전 5시에 2회에 걸쳐 세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월마트는 특별 세일을 지난해보다 2시간 빨리 앞당긴 22일 당일 8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대 가전 판매 업체인 베스트바이와 백화점 메이시는 종전대로 블랙 프라이데이인 23일 자정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설레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월마트나 이런 데를 찍은 동영상을 보니까 전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소비에 대한 기대가 큰데 기업들은 벌써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지 우리는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수요일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설위원님 전망치가 어떤지 그리고 최근의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미국 지표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주택하고 소비 관련 지표죠. 이 중에 하나의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요. 이 소매 판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 지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외식업을 포함한 소매업체들 매출을 조사한 지표고요. 전체 12,000개 소매업체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될 그러니까 이제 월 중반에 나오는 잠정 지켜치는 이 12,000개 중에 4,100개만 대상으로 해서 잠정으로 뽑는 것이고요. 따라서 향후에도 발표 나온 후에도 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 판매의 단점은, 이 지표의 단점은 이 지표가 미국 소비의 60%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부문의 소비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업체들 매출 동향만 가지고 미국의 전체 소비 동향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점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전망치는 일단 허리케인 샌디가 있었고요. 10월 달에 또 9월 달에는 아이폰 출시되면서 지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세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볼 때는 변동성이 큰 인덱스들은 제외를 하곤 하는데요. 이 소매 판매에서도 판매 변동폭이 큰 쪽으로 알려진 자동차라든지 휘발유를 빼면 우리가 이제 핵심 소매 판매로 표현을 하는데 코어 소매 리테일 세일즈는 전월 대비로 0.4% 정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10월 말에 나왔던 그러니까 저번 주 말에 나왔던 11월 달 네. 로이터 미시간 소비심지수도 보면 5년 내 최고치여서 상당히 좀 향후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소비 회복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7, 8, 9월 달 3개월 모두 이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지금 예상치가 노란색 점선이거든요. 점인데 노란색이 이
예상치인데 이것보다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아마 예상보다 좀 좋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낙관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 시즌에 실제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통상 우리는 이 IT주가 수혜주로 꼽히잖아요. 우리 IT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겠거니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소비 시즌에 증시의 반응, IT주의 주가는 좋았습니까? 예,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주가를 보면 IT주들이 11월 달과 12월 달, 특히 이제 소비 시즌은 1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그 11월 달하고 12월 달이 이제 홀리데이 시즌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면 2009년도에는 약 한 20% 가까이 어떤 상승했고 2010년도에도 11월 달보다 12월 달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사실 이제 많이 올랐던 어떤 이런 전기전자가 많이 올랐던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탄력이 조금 둔화됐는데 그래도 한 10% 이상을 올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한 13% 이상의 어떤 신장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역시 IT주는 미국 시장이 좋아지는 어떤 이런 소비 심리가 좋아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IT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이번에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평균 대비 좋긴 좋았네요. 자, 예, 그렇다면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주, IT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기자에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용훈 기자, 증권가에서는 이번 소비 시즌의 수혜주로 어떤 쪽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날 삼성증권이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크게 IT주와 의류주입니다. IT주로는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과 주요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반도체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애플의 액정 표시장치 패널을 납품하는 LG 디스플레이를 꼽았습니다. 의류주에서는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에 납품하는 영업무역, 갭, 자라, H&M 등 주요 SPA에 납품하는 한세실업, 골프용품 업체인 타이틀리스트를 통한 상승 동력이 기대되는 휠라코리아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이 전미 소비연합회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연말 쇼핑 시즌 동안에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5,861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우리 돈 약 640조 원입니다. 곽 연구원은 이 기간에 연간 매출의 약 20%가 집중되는데 보석, 전자제품, 의류, 스포츠용품 판매점들의 매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IT 말고도 의류가 좀 포함됐다는 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날씨 춥다고도 많이 올랐잖아요. 해설위원님과 전문가님 두 분께서 보시는 수혜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위원님 어느 쪽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그 주제 소매 판매 관련해서 선취해 볼 만한 종목군으로 미국 하면 이제 전 대형주만 이제 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 기아차 그리고 이제 LG화학 OCI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게 됩니다. LG화학은 최근에 쇼크가 있었었고요. 어쨌든 선침해 해볼 만한 종목은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말고는 안 보입니다. 지금 일단 현대차는 일단 연비 문제 관련해서 좀 진정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황이 지금 12월 1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달 판매량 점검하자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세게 못 삽니다. 현대차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G화학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는 가동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인 이슈도 좀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OCI 역시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산하에 어쩐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조 쪽은 사실은 소매 판매가 좋아진다고 해서 당장 미국의 제조업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에 이제 잘하면 순이익이 한 6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까지 한 17조 정도 해놨기 때문에 많게는 한 23조, 한 22조에서 23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ROE도 한 20% 넘어가고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200조가 조금 안 되는데 220조까지는 가도 되는 회사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 기자도 말했지만 증권가에서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랑 LG전자도 사보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종목들은 삼성전자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좀 LG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1대1로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왜 올라가냐면 볼륨이 작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 어마운트가 작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죠. 그렇죠. 예. 수급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2, 3류 주식이 원래 시그마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가격 부담이 좀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쪽 IT 군대에서도 밑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사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리스키한 요인은 뱅가드 펀드가 풀리거든요. 네. 삼성전자에서 한 2조 달러가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2조 원 정도가요. 2달러가 아니고. 2조 원이면 아까 잠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130만 원 기준으로 하루에 5만 주씩 매도한다 했을 때 한 달 연속 팔아야 2조 원을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연말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는 원래 배당을 잘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배당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잘 못 나올 수도 있겠다. IT가 성과가 이런 점 조금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근데 그 네. 뱅가드 펀드 이야기가 사실 네네, 우리 예. 좀 사실 확인이 어렵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걸 네. 진짜라고 인식하고 준비하는 게 낫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지금 사실 10월 초에 저번 달 초부터 나와서 심리를 좀 안 좋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은 거의 안 사고 있거든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온 돈 전부 유럽 자금입니다. 자금이 없죠. 아니 미국에서.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다 안 들어오고 그러면 있잖아요.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털릴 것을 아는데 물론 이제 그 뱅가드가 한 3등 안에 드는 3위 안에 드는 펀드로 알고 있는데 ETF 관련해서 이렇게 매물 나올 걸 알고 있는데 미리 누가 바보같이 들어가서 받겠습니까 그 매물을 그래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쪽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글쎄 뭐 지금 현재 유망한 종목은 거의 같다고 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어떤 쇼핑 시즌 때 가장 또 크게 그 각광을 받았던 것들은 저가 스마트폰 이런 쪽이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할인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가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LG전자, 삼성전자는 물론 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LG전자를 포함시켰는데 LG전자는 두 가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가 스마트폰, 그 넥서스 4가 지금 이제 출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허리케인이 어떤 상륙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떤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어떤 가전제품들의 어떤 수요가 뉴욕이나 동북부 지역에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런 흐름 때문에 LG나 LG 디스플레이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겠고 역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또 그쪽에서 또 각광을 받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영업무역이나 지금 추세를 완전히 확보하고 발산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한세시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까 허 의원님은 삼성전자 빼고는 볼 게 없다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종합주가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 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200조짜리가 딱 움직이면 전체 어떤 볼륨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문제는 LG전자 이런 쪽의 어떤 시장 흐름은 역시 그 옵티머스 G의 어떤 이런 그 활약이 지난해 어떻게 보면 그 아마존에서 발휘했던 그 흐름, 이렇게 저가폰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어떤 주도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전 판매, TV나 아니면 휴대폰 쪽에 저 LG 쪽에 기대를 해볼 만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허 의원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네. 삼성전자 네.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네. 이런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때 당시 나온 이야기가 이제는 4분기가 문제다였잖아요. 그런데 실적 추정치가 좀 이르지만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정치를 저희가 이제 FA를 못 쓰기 때문에 월간 단위로 제가 모니터링을 사실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매달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물론 직접 재무 담당자 만나서 꺼내다 쓰면 더 좋을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컨센서스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YGFN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서 FN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쪽을 보면 일단 뭐 그 특허 분쟁 관련해서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고요. 엊그젠가 그 애플하고 HTC가
특허 10년간 이제 그런 싸움 그만하자 네. 뭐 해서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삼성이랑은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물량 좀 빼가면서 주가가 아까 좋았던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글쎄요, 삼성 쪽 그 어닝은 지금 나오는 추정치로 봐서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휴대폰은 사실은 TV라든지 노트북 다르기 때문에 노트북도 조금 휴대를 하긴 하는데 갖고 다니면서 많이. 근데 한 1년 정도 넘게 쓰면 한 1, 2년 쓰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팀 투일이 한 60% 넘어가는 것으로 대략 추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교체 수요가 있는 것이겠고 애플이 폭스콘 쪽에서 계속 어떤 노동자들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립이 안 될 정도로 또 기술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그 노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오늘 IT 노래를 부르네요 라고 글을 남기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IT가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또 소비 시즌 이야기하다 보니까 IT주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가 없어서 IT 이야기를 좀 많이 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주들과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잠깐만 좀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미 소매협회 자료 점검을 하면서 표가 준비됐으면 1-1표입니다. 쇼핑 시즌에 5,861억 달러 매출이 예상된다. 전년보다 4.1% 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근데 보면 이게 사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서브프라임 이전에 2007년도에 5,200억 달러니까 많은 게 맞죠. 근데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항상 우리가 통계 자료나 표를 볼 때는 YOY라든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증가율이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하고 2011 물론 이제 2009년 8년이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YOY로 기저효과 때문에 올랐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증가율 자체가 그렇죠. 어쨌든 10년 11년은 5% 후반대였는데 이 쇼핑 금액 증가율이 올해는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언제든지 시황은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쇼핑 시즌 증가액이 작년보다 안 좋아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IMF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경기가 꺾인다고 그러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어제 저희가 다뤘던 재정 전력 문제 관련해서 감세가 이제 연장이 안 되면 그대로 사실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별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워낙 크리스찬들이 많고 해서 향후의 준비는 다 이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쪽에 좀 종교관도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너무 멀리 가는 것 네네네.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네. 저축률이 높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한데 그걸 할 돈을 빼가 버리면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도 또 그렇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증감률이 좀 정체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시장이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IT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새롭게 주도주로까지 부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IT주가 주도주가 될까요? 저는 IT주가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봅니다. 그것은 부품주들이 기본적으로 주도주의 어떤 개별 종목성의 어떤 주도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IT주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추세를 만들고 배열도 자체를 초기에 정배열 모드로 진입하는 어떤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업종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의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IT는 짧게 해야 되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삼성전자 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장도 삼성전자를 빼버리면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계량 수치는 아닙니다만 1700선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리가 IT를 빼버리면 이미 안 되는 장에 들어와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수출도 안 좋아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내수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상황인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겠고요. 소비자 쪽에서도 그나마 좀 IT 쪽은 계속 좀 봐야 될 섹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도주 성격으로도 삼성전자는 손색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수급적인 요인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급까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